나는 코로나에 걸릴 수 없다. 우편 투표는 사기다. 주식시장이 기록을 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 내년은 최고가 될 것이다. 투표하라. 코로나 환자였나 싶을 정도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 트윗을 올리며 선거 동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는 11월 3일 열립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오차 범위로 따라붙으면서 이번 선거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만큼 이 나라의 선거 제도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는 재테크 채널이니까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눈여겨볼 포인트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이야기하려면 이 이야기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바로 선거인단이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을 때 1번 누구, 2번 누구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주마다 자신을 대신해 투표해줄 대표자, 즉 선거인단을 먼저 뽑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시를 대표해 투표할 사람, 경기도를 대표해 투표할 사람을 정해놓는 건데요. 미국은 인구도 워낙 많고 각 주마다 인구수 차이도 크니까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일정 비율의 선거인단 수를 정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55명,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는 3명, 이렇게 선거인단을 다 더하면 총 538명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명 이상의 표를 얻는 후보가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선거인단 제도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에서 55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명에게 공화당 지지자가 몰리면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나머지 27명까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55명 모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투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황당한 건 지난 2016년에도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율로는 트럼프를 3%포인트 앞섰지만 승자 독식표를 빼앗기면서 트럼프에 패배하는 식의 결과가 또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는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경합주 결과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리조나,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이렇게 6개 경합주를 매번 선거마다 공화당, 민주당을 왔다 갔다 그네타드 표심을 바꾼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올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수세에 몰린 건 코로나19 대응에 미숙했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인종차별 문제를 키웠기 때문인데요. 이를 파고들어 지지율을 끌어올린 상대가 민주당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의 풀네임은 조지프 로비네트 바이든 2세. 만 29세의 정치에 입문해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부통령까지 지낸 정치 경력 50년의 백전 노장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권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미 2번 도전했다가 떨어졌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만약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데요. 절묘한 타이밍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바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차기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삼은 건데요. 누가 되든 상관없고 해리스 의원만 보고 투표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흑인 여성 지방검사를 지냈고 또 최초로 흑인 여성 법무장관까지 했습니다. 유리천장, 인종차별, 장벽을 넘어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바이든 후보에게는 1970년대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동참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런 인물을 바이든이 껴안은 겁니다. 지난 대선에 백인, 저소득층 남성을 기반으로 경합주에서 표를 가져간 트럼프가 여성, 흑인을 대표하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번에 미국 상원의 3분의 1, 하원 의원도 전부 다시 뽑아야 하거든요. 바이든이 당선되면 세금 인상, 환경 정책들을 크게 바꿔야 하는데 이 의회에서 이제 실질적인 리더 자리를 카말라 해리스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발 행동을 일삼는 것 같지만 트럼프는 타고난 전략가잖아요. 이번 대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일을 만에 하나까지 대비하는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700만 명 이상이 우편투표에 참여한 상황인데 트럼프는 트위터, 언론 등을 통해 우편투표는 부정 가능성이 있다, 부정선거의 증거다라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건데요. 이거 투표 허위로 드러나서 선거 결과 발표 늦어지면 너네 어떡할 거냐, 혼란도 커지고 주가도 떨어질 거 아니냐, 대통령이 내가 집권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은연중에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훨씬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요. 벌써
계속해서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집니다. 동부 시간으로 11월 3일 저녁 7시 선거를 마감하고 사전 투표 결과가 종합해서 공개가 될 텐데 이날 트럼프가 정말 결과에 불복하면 11월 한 달간 내내 미국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선거인단이 투표해야 하는 12월 14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내년 1월 5일 이후 미 의회가 알아서 다시 해결하거나 정말 해결 못하면 연방대법원의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가까운 사례가 20년 전이죠. 2000년 대선에서 선거 당일 조지 W. 부시 선거인단이 271명, 엘 고어가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개표 과정에서 플로리다주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져서 당락을 결정짓지 못하고 재검표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한 달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어요. 이 바람에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주가지수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약 한 달 만에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8.4%,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2.33%까지 빠집니다. 전 세계 증시가 빠지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4.1%나 하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느 당 후보가 되어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까요? 역대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S&P 500 상승폭을 그래프로 그린 건데 공화당, 민주당 집권의 차이보다는 당시 국제유가, 전쟁, 금융위기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운도 좋고 경제도 잘 이끈 사람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던 빚도 줄이고 경기 화랑을 이끌면서 8년 임기 동안 미래 산업을 이끄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이 기간 주당 2달러에서 거의 50달러 수준까지 뛰었거든요. 이 시기에 이러한 IT 기업과 헬스케어, 금융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클린턴 뒤를 이어 집권한 조지 W. 부시인데요.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분야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2008년에 왜 주식시장 폭락하고 월가에 박스째로 짐 싸서 쫓겨나는 사진들 보신 적 있어요? 이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민주당에게 다시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트럼프 역시 주가, 경제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을 만났으니까 조지 W. 전 부시 대통령하고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 시장이 받는 영향은 어땠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만들어진 시점 이후 미국 대선이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대선을 앞둔 매년 10월, 11월에 월간 기준으로 대체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2008년엔 리먼 사태까지 터진 직후라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0%나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고요. 2000년엔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하기 직전에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짧은 기간만 살펴본 거고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4년 또는 8년 전체를 살펴보면 시장은 늘 올랐습니다. 가까운 기간부터 보면 트럼프 재임 기간 경기 부양, 통화 완화로 풀린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20%가량 올랐고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을 보면 76%, 조지 W. 부시 재임 기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점프업하면서 1,500선을 넘어서 거의 2배가량 올랐습니다. 미국 선거를 예측하기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원 다수당,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는 통합정부가 되면 금융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리려 하고 통화당국이 저금리를 지속하면 주식시장에 유리한 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집권한다면 이렇게 풀린 돈이 가장 먼저 유입될 산업은 친환경 분야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LG화학,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산업들은 물건 팔기가 더 쉬워지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테슬라의 점유율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IT 산업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존 혹은 헬스케어 또 5G 관련 기업들도 유리한 환경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은 누가 되든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화웨이나 또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는 피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을 지금까지 조목조목 정리해봤는데 다음 달부터 당선자를 확정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누가 되든 길게 보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미국 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있거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아직 서둘러서 베팅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당선자가 가려진 이후에 미국 시장도 늘 상승해 왔기 때문에 다음 달 선거 소식을 기다리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돌아온 한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투자 이야기 함께 공부하고 트렌드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또 만나요.